전국경제연합회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집회 관련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우회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무료 급식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면 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200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구성의 보수 단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대충 알 거예요. 아마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집회 열렸을 때 반대 집회를 주도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에 그 세월호 그 추모 집회 열렸을 때도 네. 반대 집회를 하거나 뭐 단식 투쟁을 할 때 옆에서 뭐 폭식 투쟁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논란이 되는 집회를 많이 했던 그런 보수 성향의 단체입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좀 열성적이라고 볼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또 반면에 좀 극성스러운 단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수적인 걸 넘어선 단체냐 네.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인 보수 성향의 단체보다 좀 더 많이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는 단체다 보니까 네. 이 정경련에서 이 돈이 지급이 됐다라는 지금 의혹이 불거져 나오니까 좀 사회적으로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그런 의혹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불거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사저널에서 3단계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할 때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모아서 알바비를 지급을 하고 집회를 모집을 해서 집회를 했다라는 의혹이 첫 번째 제기가 됐고 네네. 그래서 반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알바비를 무슨 돈으로 줬느냐? 근데 그게 그 정경련에서 그러니까 베델 선교복지재단이라는 곳에 돈이 가고 그 돈이 다시 이제 어버이연합으로 건네왔다. 그게 2014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지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돈을 썼다라는 의혹이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와대에서 위안부 그 찬성 집회를 해달라는 뭐 외압이나 문자를 보냈다라는 네네. 내용까지가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일단 어버이연합 측에서는 정경련 측에서 직접 받은 적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베델 선교복지재단을 통해서 노인 그 무료급식을 하려고 신청을 했고 그 돈을 받아서 무료급식을 했다. 그러니까 정경련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청와대 지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청와대 측에서도 전면 부인하고 이 시사저널 측의 정정보도 요구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고소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 현재까지 명확하게 수면으로 드러난 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경련이 베델 선교 복지재단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돈이 어버이연합에 흘러 들어간 네, 거잖아요.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은 이 사실을 몰랐을 거다 네.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는데 네.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경련이 진짜 몰랐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경련은 입을 닫고 있어요. 말 네. 그대로 우리는 복지재단에 종종 이렇게 자금을 보내주는 적은 있다 정도로 지금 막았는데 이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몰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복지재단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내부의 이사회 의결이나 뭐 결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서 어디다 쓰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건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몰랐다고 하더라도 정경련이 지금 책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보단체 쪽이나 이제 야당 쪽에서도 정경련에 관련해서 굉장히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지원급을 이제 무료급식에 썼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그대로 믿을만 한 것인지 혹시 뭐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어버이연합이 통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 사무실이 종로구에 있거든요. 근데 2층하고 3층, 빌딩에 2층하고 3층을 쓰는데 월 임대료가 한 800만 원 정도 돼요. 예.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어버이연합에서 회비를 모으는 게 제가 알기로 한 달에 300만 원이 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나머지 자금들을 어디서 충당을 해서 이런 일들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함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어제 추선희 사무총장의 얘기로는 그 모 방송에서 직접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을 알바를 2만 원씩 주고 식비를 좀 주고 이렇게 했던 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건 내가 빚을 내서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충당을 했던 거지 정경련의 돈은 일단 무료급식에만 사용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소명 자료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2년 가까이 활동 내용이 없었다는 네. 그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일종의 그 세금 회피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사실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 선교 복지재단이 말 그대로 그 무상급식이나 노인 상대로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이런 선행을 베푸는 그런 복지재단이었다면 정경련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일단 최근 2년 동안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돈이 흘러간 통로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명 계좌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베델 선교복지재단에 관련된 실체 관련해서도 네.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의 커넥션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사실로 판명되느냐, 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네.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베델 선교복지재단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고 그 차명 계좌로 이용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일단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차명 계좌를 쓰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차명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돈이 흘러 들어갔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보단체와 야당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다른 보수단체에서는 왜 서울시가 민주노총 지원하는 거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왜 어버이연합만 문제 삼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반론을 들어보면 그러면 정경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좀 들리긴 네. 하는데요. 일단은 정경련이라는 단체에서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극단적으로 어버이연합으로 직접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정경련은 모르쇠, 우리는 어버이연합과 관련 없다고 하고 있고 어버이연합도 베델 선교복지재단으로부터 받았지 우리는 뭐 정경련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게 애시당초 정경련에서 어버이연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걸 이렇게 하나 거쳤다면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거쳤다는 거로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정경련이 처음부터 우리는 어버이연합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을 지원했다. 우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한다라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현재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네.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활동했냐는 그런 의혹도 지금 네. 현재 이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뭐 기동력이라든지 정보력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의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버이연합에 그 소속돼 있는 회원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입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기일을 아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판단을 한 판사의 지분 알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2010년 1월 19일에 그 당시 이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였습니다.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공중부양 사건 한번 있었죠. 그 국회의사당 내에서 폭행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어버이연합에서 이 판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네. 또 그 다음에 그 과거에 KBS의 정현주 사장 관련해서 그 촛불 불법 집회 뭐 선동하는 KBS 사장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정현주 회장이 또 자택 앞에서 또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60대 이상 분들은 이런 걸 절대 알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네네. 저희도 몰라요. 네.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외부에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또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향후 조사를 통해서 이 진실은 가려지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보수 성향의 단체 집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보고 끼고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어차피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네네. 시의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집회를 하건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 집회를 하건 그 부분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논란이 되는 집회를 진보에서 하건 보수에서 하건 간에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의사 표현을 위해서 이 집회에 모여 있는 건지 네.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 이번에 나온 논란에서 뭐 탈북자분들 뭐 일당으로 어느 정도 주고 이 집회 같이 하자고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비자발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집회를 한다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된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상황이 돼야지 앞으로 집회 전반에 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사건도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재향 군인의 불법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향군 회장 관련 선거 부정 자주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36대 선거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이 되면 좀 안 좋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회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선거까지 연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35대 조남풍 재향군인 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근데 그 35대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 3명이 이번에 36대에도 출마를 했는데 그 당시에 35대에 출마했던 이 3명에게도 무언가 이 뭐라 그럴까 대의원들을 매수하려는 그 금품살포한 의혹이 제기가 돼서 지금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제한군인회라는 데 선거가 왜 이렇게 과열이 되나라고 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제한군인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객수송업체 중앙고속, 또 코레일객차 청소업체 향후산업 등 한 10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권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제한군인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전국에 13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게 국내 최대 안보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장 선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항상 과열된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 문제는 회장 선출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13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원이. 네. 실제로 투표하는 건 한 300명에서 400명 되는 대의원들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매수하면 회장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항상 끊이지 않고 금품살포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금권 선거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만큼 향군 회장이 되면 되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기업체, 네. 10개 그 기업체를 다 운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인사권도 가지게 되죠.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무언가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35대 조남품 회장이 되고 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되는 이 기업 그 연합체들이 작년에 5,500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실 경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 안에 앉으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회장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고 그러니 이런 뭐 좀 약간 선거에서 이제 불법 과열된 그런 양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영향력도 크고 또 방금 아까 짚어주셨듯이 선거 방식도 좀 문제가 있는 네,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떤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선거 방식을 좀 바꾸던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 제한군인의 전체를 해체 선언하고 다시 좀 설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굉장히 좀 골마 터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에서 이제 자금도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선거 방식을 좀 분명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